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이 4단계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2과 선고와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읽기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163, 1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요,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조건, 자격 이런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리더니까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한국어로 하면 지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리더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혼자 생각해요, 혼자 고민해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잘 듣는 것, 이것을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요, 소통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머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마음이 깨끗한 것, 가치관이 깨끗한 것을요, 바로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력,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그것을 쭉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과 경력, 이것이 필요하고요.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문적인 능력,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있는 시장 후보자들을 보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덕성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은 깨끗합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소통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국민들의 말을 잘 듣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판단력과 추진력. 저는 어떤 것이 옳은지 잘 구별하고 어떤 일이 결정되면 쭉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은 경력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요,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이런 능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리더를 원할까요? 자, 여기를 보면요, 시민이 원하는 시장의 리더십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48%, 누구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소통 능력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자, 그 다음 24% 뭘까요?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며 높은 도덕성을 갖춘 합리적 리더십. 이것은 도덕성, 깨끗한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네요. 자, 강한 권력을 가지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16%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추진력을 원하고 있네요.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예요. 자, 12%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협상적 리더십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역시 소통 능력과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리더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 어떤 특성, 어떤 자질,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가진 리더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를 원한다. 차기 시장에게 필요한 자질. 이 차기라는 것은 지금 말고 다음, 넥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장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더니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것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지방선거 한 달 전이에요. 인주사회문화연구소는 차기 시장, 다음 시장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인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여론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시민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인주시민 10명 중 약 4명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 10명 중 4명이면요. 40%를 얘기하는 거죠. 비슷하죠. 38.2%. 약 40% 정도가요.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장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했는데요. 자질이라는 것은 조건, 자격, 능력 이런 것들과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이어 소통 능력과 도덕성, 판단력과 추진력 순이었으며 참신성과 정치 감각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호하는 리더십 유형으로는 민주적 리더십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높은 도덕성을 갖춘 합법적 리더십,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협상적 리더십이 뒤를 이었다. 인주사회문화연구소 이상환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로 시민들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원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은요. 민주적 리더십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퍼센티지도 45.7%, 절반, 전체의 반에 가까운 퍼센티지입니다. 아주 높은 퍼센티지죠. 자, 그래서요. 시민들은 소통형 리더십을 바라고 있고요. 자, 여기 위에서 보면 경험과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 이렇게 결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 설문조사는 만 18세 이상 인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월 15일에 유무선 자동 응답 시스템 ARS라고 하죠.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인주신문 김아람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그래프를 설명하거나 표를 설명할 때 이것을 먼저 쓰는데요. 신문 기사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숫자부터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가장 뒤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뉴스 기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뒤에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들은 어떤 시장을 원합니까? 시장이 어떤 자질,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자, 이 그래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창신성, 판단력과 추진력, 도덕성, 정치감각, 행정경험과 전문성,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행정경험과 전문성이었고요. 소통 능력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한 달 후에 있다. 네, 지금은요. 바로 시장선거, 지방선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맞죠? 시민들은 시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보다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도덕성은 14.2%, 소통 능력은 24.6%입니다. 그러니까요. 소통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죠?
이미 유명한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안 나왔죠. 꼭 새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다음은 워크북 익힌 책 104페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선거 포스터입니다. 자,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투표하세요. 라는 거죠. 사전 투표일은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6 to 6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선거일에도 역시 6 to 6고요. 하루 동안 보통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선관위라고 부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윗글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안내하는 포스터이다.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요,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X가 되겠고요.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는 4월 15일에만 할 수 있다. 만 이것이 틀렸죠. 우리는 사전 투표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X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살펴봅시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선호하는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만 18세에서 29세는 청년 실업 해결 및 내 집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높은 집값 해결, 40대와 50대는 국민 생활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60대 이상은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이 생활 문제 해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은 정치인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공약이 아닌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 안정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공약인 만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유권자라는 것은요,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투표를 하는 국민, 시민. 자, 그리고 이야말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생활 안정이 이렇게 주어를 강조하는 말이 되겠죠. 자, 뭐뭐인 만큼은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조사를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선거 공약을 알 수 있다. 자, 국회의원들이 제시했습니까? 보여줬습니까? 약속했습니까? 아니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X가 되겠죠.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공약에 대해 긍정적이다? 아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공약이 아닌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약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X가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봅시다.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20대와 30대는 집 문제보다는 실업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높은 집값 해결, 이거는 30대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40대와 50대는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40대와 50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생활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60대 이상은 고령화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네, 맞죠. 60대 이상은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읽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쓰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